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5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상청 초기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기대돼요. 바로 술. 빰빠바밤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도 주도 미고미, 주님의 길을 걷는 미고미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술 주자로 해서 술의 길을 걷는 미곰 버전으로 방송을 해볼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부캐 유행이라던데.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성에 관한 이야기와 같이 술에 관한 것도 기독교 내에서 참 예민하고 그쵸? 다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술에 관하여서 본인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실하시고 불편하실 것 같은 분께서는 오늘 방송도 살짝 패스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갇혀있으면은 틀딱대잖아요. 틀딱대고 싶으십니까?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들으시고 악플 남기지 마세요. 제가 이전 방송 에피소드에서 기독교에서 술은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다. 네. 이름을 절대 불러서는 안 되고. 네. 기억나시나요, 마르타님? 네, 저 그때 그게 너무 재밌고 인상적이어가지고 써먹었거든요, 밖에서. 근데 안타깝게 주변에 기독교인이 없으니까 쓸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하고 남편하고. 아, 네. 더 쓰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술 얘기가 방금 미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드모트 이거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스탠스다. 네. 근데 이게 비기독교인 분들이 들으시면은 왜 노바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그 교회 안에서는 술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삐지고 그다음에 뭐 심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예민한 주제긴 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뭐 오늘 방송에서 좀 풀어나갈 얘기들이지만 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좀 많이 강조도 하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사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건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기상청의 메인 스폰서 중 한 분이시자 7화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17화에서 잠깐 등장을 해주셨어요. 7을 좋아하시네요. 오 진짜 7 그러네요. 27화에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오신 우리 스마일님 다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청에서 평생 계약이라고 말하고 평생 노예로 활동하고 있는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 계약서 쓴 적이 없는데 본인이 쓰고 들어오셨어요. 본인이 쓰고 들어왔대. 너무 웃긴다.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아니 저희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제 정했을 때 무조건 스마일님이랑 토론해야겠다 이제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무조건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본대로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할까요? 사실대로 해주세요. 사실대로. 네. 뭐 대충 알았죠. 네, 저 언젠가 한번 부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불러주셔서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술 얘기 있잖아요. 술 얘기에 왜 스마일님 불렀냐면은 스마일님 약간 극단적인 그 종교 중독자? 관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스마일을 이제 내면에서 꺼내면 오늘 진짜 되게 재밌어지지 않을까. 네. 저의 방송 야욕인가요? 오늘 머리끄댕이 잡는 거 찍어야 되나요? 네, 최대한 빙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인 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가볍게 네. 얼음 깨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좋아하시는 주종과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마르타님부터? 저는 주종은 사실 크게 안 가려요. 근데 굳이 이제 선호하는 거 고르자면 소맥 이게 되게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하고
나 뭐 와인은 집에 2병 있는데 손이 이상하게 막 안 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새 거 그대로 있고. 근데 제가 2달 전에 스베드카라는 보드카를 그때도 미국님이 같이 있었네. 아, 그때 알게 됐는데 이게 달달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향도 좋고. 그래서 요즘 좀 그거를 조금씩 마시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량은 예전에 이제 전성기 때 전성기. 네, 전성기 때 소주 2병 반까지 마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취할 때까지 이제 마실 기회가 없었어요. 없죠. 막 밤새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셔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지키는 건가요? 저는 네. 원래 소주만 먹었어요. 음? 한창 먹을 때 전성기 네. 그때는 빨간 거로 한 10병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빨간 걸로요? 네네. 그 진짜 가끔씩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먹어서 네. 후레쉬를 시킨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는데. 네. 그래서 짠을 했는데 뭐야 물이야? 이 정도. 근데 맛 차이가 진짜 좀 심하거든요. 그런 했는데 네. 그리고 앞에서 좀 같이 마셔줘야지 맛이 나가죠. 그치. 앞사람 주량에 따라 좀 다르게 먹기도 했는데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옛날에 수나리 자몽의 이슬 이거 아세요? 네네, 알죠. 이런 과일 소주 나왔을 때가 좋았어요. 왜요? 왜냐면 네. 앞에서 소주 잔을 부딪혀줄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상대방은 그 수나리나 이런 거 마시고 이제 미국님이 이제 오리지널 먹고. 왜냐면 보통 네. 소주가 써가지고 못 먹어서 네. 맥주 잔에 짠하면 사실 맛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요즘은 예전처럼 네. 아침까지 막 술 마시고 못 하잖아요. 그쵸, 예. 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짧게 약간 단거리 선수처럼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템포를 맞춰주는 사람들하고 먹는다는 가정하에 평균 한 2-3시간 동안 한 4-5병 먹는 것 같아요. 오, 반 줄었네요. 예. 그래도 많이 드시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네. 이렇게까지 줄을 수가 있나라는 안타까움에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간이 되게 튼튼하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네. 사실 그 웬만하면 그냥 통과인데 뭐가 하나가 걸리면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라. 그래서 뭐 때문에 한번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당연히 지방간일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나도 지방간 아니네. 생각했는데 지방간 없어요? 없어요. 대박. 간이 엄청 깨끗해요. 대박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둔한 마음과 깨끗한 튼튼한 간을 주셨나 봐요. 스마일님은요? 저도 주종 네.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요. 제 주종은 탄산이고요. 네, 1500cc 이 정도. 근데 술을 사실 제가 10손가락 안에 안 들지 않아가지고 술 먹었던 게. 그래서 뭐 주종을 굳이 고르라면 그냥 막걸리가 물론 뒤끝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먹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스마일님도 체육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에서 사실 술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체육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안 드시다가? 네, 분위기가 이제 거기 이제 체육부장이라고 한 분 계신데 이제 별명이 이제 터미네이터인데 이제 자 이제 뭐 짠하고 이제 먹자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뭔가 영화처럼 이제 진짜 뭐 조폭 영화처럼 사람 다 먹는 저 혼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쵸. 그때 처음 먹었던 게 한 4-5잔 먹었던 것 같아요. 4-5잔? 그래도 많이 드셨네요. 아까 미국님 중학교 때부터 마셨다고. 그래서 저 아까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네. 애초에 좀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부모님의 증언으로 따르면 한 2-3살 때부터 맥주병을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와 근데 뭐 마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 집에서 막걸리 이렇게 김치에 막걸리 드시면은 네. 옆에 가가지고 막 괜히 말 걸고 아버지 안 친한데 귀여워. 그러면은 네. 아버지는 아시죠. 그래서 네. 한 잔씩 주시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그 시제를 지내러 갔어요. 네. 저희 근데 거의 저희 아버지랑 큰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간 거예요. 네. 갔는데 새우구이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맛있겠다. 제가 네. 근데 그때는 뭐 소주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막 큰 아버지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괜히 잔을 이렇게 하니까 귀여우니까 그치, 귀엽지. 한 잔 줬는데 네. 코작코작 잘 마시는 거죠.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애들한테 술을 주면 안 되지만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 한 소주 1병 초등학교 때 미쳤어. 그냥 타고 나셨네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거기 남원이었는데 거기 그 기차 시간까지 좀 걸려가지고 저희 춘향이 찾으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지금 되게 놀란 게 보통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 어른들이 그 이제 애들한테 이제 조금씩 아 너도 마셔봐 이제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저희 네. 아빠도 이제 어렸을 때 반주 조금씩 하시면 저는 조금씩 먹어보라고 하시긴 했는데 한 병 먹게 놔두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먹고 싶으면 한 잔 받으세요 따라주니까 막 웃긴 거죠. 얘 지 그치. 먹으려고 그런다. 귀엽다. 제가 볼 땐 술 친구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르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달해 주셨는데 스마일님이 술 마시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셨다고 맞나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스마일님. 아, 네. 요즘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데요. 예전에 종교 중독일 때 지옥불 여러 보냈습니다. 왜요? 왜 지옥불 아.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때는 솔직히 술 먹지 말라고 우선은 그런 식으로 강요를 했고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주량이 3병이라고 하는데 뭐 미곰니 같은 거 뭐 10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 잔만 마셔도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잔을 마셔도 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술 취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근데 고로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라. 너는 성령에 취하지 않고 그렇죠. 술에 취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약간. 그렇군요. 아니, 저 지금 상황이 확 안 그려지는 게 제가 만약에 스마일님 앞에서 그 이제 뭐 10년 전에 스마일님 앞에서 술을 막 마셨어요. 아 오빠 마셔 막 이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대놓고 넌 지옥불로 떨어질 거야 그랬어요? 아니면 속으로 그러신 거예요? 상황마다 다른데요. 네. 약간 좀 되게 엄청 이기적인데 내가 네. 좋아하는 사람은 네. 이제 약간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귀여워. 네. 지옥불이나 떨어져라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너무 이기적이다 그죠? 아 진짜 웃겨.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술 마시면 사고 친다고 막 다들 그러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남성분들 술 마시면 성욕 오르나요? 저는 술 뭐 열 손가락 안에 들긴 하지만 술 먹으면 사실 몸이 올라오고 이제 머리가 좀 띵띵하니까 사실 그런 마음 들 생각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냥 이거를 빨리 열을 내려야겠다 아니면 머리 아픈 거를 좀 해결해야겠다 그 생각이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성욕이 오른다거나 동의를 이런 건 못 아니고? 하겠습니다. 네. 아 삐곰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성욕이 끌어오른다기보다는 네. 사회적인 사회적인 가면을 벗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옷 말고요. 저요 지금 옷 본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래. 네네. 우선 말씀해 주세요. 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옷을 입고 다니고 네. 내가 드는 지금의 감정을 100%다 표현하지 않고 네.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그 옷과 가면을 조금씩 벗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성욕에 대한 자극이 강한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회적인 체면과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고 제어를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제어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네. 사고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설득력 있다. 저는 술 마시면은 식욕하고 수면욕이 들거든요. 저 막 뭐가 자꾸 이렇게 입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막 자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미곰님 같은 남자친구를 제가 6년 사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친구냐면은 네. 싸우고 집에 갈 거 이러면은 가 이런 남자친구. 근데 제가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종로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마고 이제 남자친구 끼고 이제 같이 그때도 이제 동갑이었거든요. 네네. 사귄 애가. 그래서 같이 막 애들 술 먹다가 싸웠어요. 네. 남자친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갈 거야 이러니까 그냥 가래. 알았어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버스를 탔어요. 네. 버스 타고 이제 2정거장인가 3정거장 지나면은 거기가 무슨 아시아나인가 무슨 건물 앞에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얘 진짜 안 잡네 이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내렸어요. 내리고 전화를 했죠 남자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내가 간다 그런다고 진짜 보내냐. 그러고서 이제 옆에 딱 봤는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옆에 누구 있는지 몰랐는데 버정에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제 옆에 술 취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자신의 소중이도 꺼내고 흔들는 거예요 제 옆에서. 마라톤을 보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울면서 그냥 오는 버스 아무거나 타고서는 그때 서대문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서대문에 사는 이제 남사친 불러가지고 막 집에 데려다달라고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네. 가만히 있었나요? 아 그때가 시간이 거의 막차 이제 다닐 시간이었고 이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회사 건물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종로 이제 번화가 말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조용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거 보고 막 그 남사친한테 야, 왜 술 마시면은 저러고 있는 거야? 이제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아닌 걸로. 네네. 그럼 미국님 애주 가시잖아요. 애주가인가요, 제가? 그럼 대주가? 대주가로 할게요. 대주 가시잖아요. 그럼 술 마셔도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우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듯이 성경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어요. 가장 유명한 구절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시죠. 아까 스마일님이 말씀하셨던 그쵸.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오, 네. 맞아요. 네. 이거로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취함은 어떤 기준일까? 어떤 사람은 취할 때까지 마시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라는 저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방울만 마시 취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요? 네. 네. 한 1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리더 모임에서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술이라는 것은 흡입되는 순간 뇌에서 뭐 제어하는 부분이 뭐 해제가 되어서 뭐 아예 뭐 이렇게 뭐 지배를 하고 이래서 네. 아예 마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그 들었을 때? 얘기 했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성욕 여쭤봤을 때 미국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네. 그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두 개만 딱 끊어서 가지고 그게 발산이 되고 나머지는 좀 멀쩡하지 않나 이 생각 드는데. 스마일님은요? 네, 저도 동의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와서 그냥 한 거지. 네. 살다 보니까 뭐 그게 뭐 완전 마신다고 해서 뭐 신경이 뭐 끊어져가지고 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좀 좀 억지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가 어떤 의사 엄청 유명한 의사가 뭐 이렇게 내리어가지고 이렇게 실험으로 결과가 나온 거래요. 진짜 과학적인 거? 네, 과학적인 거래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결과로 두고 어떻게든 네. 이유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술을 마셔도 되는 이유는 우선 술에 관한 성경 속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말씀을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명확하거든요. 일관된 말씀은. 근데 술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된 기적이셨고요. 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는 지금 우리처럼 그냥 껍질을 까먹고 이러던 시절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방주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게 포도나무를 심는 거. 그치.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그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본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술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잘해야지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술을 끊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시 하나님 믿으니까 술 끊어야지 하고 끊었어요.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때. 하지만 다시 술 마시고 술에 대해서 더 공부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좀 존중해주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막 가래요. 안 마실 거면 사이다 마시고 있으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전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내가 그 중에 제일 쓰레기였는데 나도 건진 받았는데 얘네도 같이 건진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내에서 술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 지키다가 대학교 올라가면은 뭐 OT 있죠? MT 있죠? 그쵸. 그 친구들 자리 있죠? 그래서 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술자리를 접하다가 어느 날 토요일까지 늦게 먹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갔어요.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을 먹느라 예배를 빠지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하다가 교회를 버려요. 포기하는구나.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이 거기서 술을 선택한 뭐 친구들과의 즐거움을 선택한 거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 뭐
어떻게 보면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거를 에이 그건 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치.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고작 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나는 더 많은 죄들이 많고 더 쓰레기 같은 것들은 많은데 고작 네. 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 떠나면 교회에서는 아이 원래 걔 맨날 술 마시고 그랬잖아 이러고 그냥 치부하고 말아요. 세상 사람 다 됐어. 세상에 물들었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쪽에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연락을 하죠. 잘 지내니? 마라타야 잘 지내? 밥 한번 먹을래? 아니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마르타야 술 한잔 먹을래? 어디로 갈까요? 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들에게 문화가 되었고 그게 너무 즐거움이 되었으니까. 그 나가면은 제가 뭐 술에 대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거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랬다라는 사례도 얘기해주고. 근데 절대 제 철칙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교회 왔으면 좋겠어.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이 형도 나 교회 오게 하려고 맞아. 나거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그 어떤 이유든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설득당했어요. 원래 술 마시는데도 스마일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득당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술 말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다 배제하고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만 엄청 죄악시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뭐 주일 뭐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뭐 사랑을 전한 사람이어더라도 너는 술 담배 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지만 뭐 진짜 그냥 망나니 살다가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안 하고 망나니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니 뭐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 중독에 빠지더라도 술 담배를 안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게임이나 도박 중독은 솔직히 잘 티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티나는 것들은 되게 거의 죄인 취급을 하고 겉으로 티나지 않는 건 이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여주니까 네 그게 저는. 근데 스마일님 그러면은 예전에는 왜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네. 지금 생각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그 끝에 마음은 이제 다 같이 신실하게 천국 가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뭔가 그 조금 파고들면 쟤는 왜 안 하지? 쟤는 왜 술 먹지? 난 술 안 먹는데. 난 먹고 싶어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볼 때는 약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근데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술 마시면 죄다라고 하니까 스마일님도 술 마시는 건 죄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크게 박혀가지고 이제 그 술 마셨던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죠. 당연히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뭔가 술로 인해서 뭔가 멀어졌다는 자체가 사실 술로 인해서 멀어졌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물론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일부러 막. 네. 그냥 그냥 저희 교회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냥 항상 들어가 있어요. 뭐 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죄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술 관련된 구절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나 술 먹는데 교회 다니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됐다 나 같은 애는 뭐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지 하고 오히려 교회가 배척시킨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를.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아까 전에 미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정죄하진 않았지만은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데리고 있었으면 친구들도 많을 뿐더러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더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갑자기 야 너 교회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밥 먹자 해도 뭔가 서로 어색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아예 살아버리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뭐 공통된 주제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거라도 아니면 술이라는 공통 주제가 되거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남남이 된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기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뭐라 하는 이유는 이게 약간
그 차 운전할 때 도로교통 지키는 거랑 그리고 도덕 규범 지키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욕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올바르게 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쟤는 올바르게 운전 안 하고 위험하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노란불 둬서 이제 빨간불에 섰어. 근데 옆 차는 노란불 이제 빨간불 됐는데 지나가. 그럼 욕을 해요. 왜냐면 나는 빨간불에 섰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맞는데. 맞아. 도덕적인 우리가 규범 같은 경우에도 가다가 길에다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다가 그냥 침도 뱉고 어. 하는데 나는 안 뱉거든. 난 담배 안 피거든. 나는 담배 피지 않기 때문에 연기로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저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 카페 커뮤니티 보면은 최근에 되게 담배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 흡연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 나가야 되는 게. 아. 근데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사람들이 집에서 피니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치. 그리고 싸움 1층에서 나겠다. 피니까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치. 근데 막 일단 욕만 해.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우리는 금연 아파트인데 어쩌면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담배를 안 피거나 아니면 애가 있는 집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예민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냄새가 별로 안 나기도 하고 그냥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담배 어디서 피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게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내가 하지 않는 거를 누군가 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라고 하는 게 그치.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가 지키니까 아니 난 율법 지키는데 지금 뭐야? 저 왜 안 지켜?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아까 미곰님 얘기 듣고서는 들었던 생각이 그 술에 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쩔 때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애매한 스탠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거랑 연관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해석하는 게 다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해석하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술을 어쨌든 이제 알코올을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이제 발명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개개인에게 맡기신 것 같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제가 조금 비유를 들자면 칼과 같은 거예요. 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칼하면? 사과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스마일님은요? 누구 죽일 것 같은데. 스마일님 마음속에 엄청 뭐 무서운 이렇게 게? 생각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마르타님 집에 딱 들어갔어요. 네. 근데 누가 있네 집에. 응. 근데 누가 칼을 들고 있는데 엄마야. 어떠실 것 같아요? 엄마 뭐 깎다 나왔어? 이러겠죠. 네. 요리하다 왔어? 근데 만약에 칼을 들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돌 던져야죠. 분명히 칼이라는 거는 네. 동일하게 존재를 하지만 네. 그거를 누가 들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칼이랑 술이랑. 왜냐면 술도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좋게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면 나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칼을 보관할 때 그냥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찬장에 손 넣었다가 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칼집에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칼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눈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니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칼집도 칼 포장하는 거죠. 저 지금 눈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스마이님 아까 그 이제 운동하시면서 술 처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럼 우리 술 마셨을 때 장점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런 게 있나요? 본인의 오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 생각이 사실 그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한데 그냥 뭐 걱정 따위를 잊어버린다? 아니면 뭐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잠이 잘 온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술 경험을 했을 때 네네. 이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술 좋아하시는데 마셨을 때 좋아해 주신다 이 정도. 그래 정도? 어쩌면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냥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잔 먹었을 때 네. 얘가 먹어줬어 뭔가 이런 느낌? 그런 장점은 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스마일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매개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뭔가 차 마실 때 할 수 없는 얘기를 술 마실 때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취중진담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미국님은요? 우선은 저는 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친구라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쵸? 마치 고추냉이처럼 네. 이 느끼한 음식을 뭔가 씻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마르타님 방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그런 취중진담이 술 취해서 아유 내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딱 그 자리에 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아까 제가 교회 동생들 부를 때 술 마시러 나오라고 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밥 먹으면 네. 절대 안 나오고 네. 그만큼 그 자리가 조금 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스마일님? 나는 술 마시는 게 불편하고 부담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네. 뭐 어쩌면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냥 진짜 짠을 하는 게 물론 손을 닿는 건 아니지만 스킨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의 관계도 좀 더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방송이라 좀 말을 많이 하지만 낯설거나 불편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말을 거의 못해요. 오, 네. 저희 첫 만남 때 미곰님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 이런 성격일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나 되게 많이 가리시죠? 엄청 가려요. 근데 적당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3차 때는 네. 조금 말을 했죠. 무장해제 되셨죠. 맞아. 그런 것처럼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저의 좀 낯가리고 이런 소심한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쵸?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맥주 광이었잖아요. 주일 예배 후 마시는 맥주는 뭐 인생이 낙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마틴 루터도 설교하기 전에 맥주를 마셔야 더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스마일님 지금 미곰님이나 제가 한 장점 얘기 듣고 공감 가는 거 1도 없으세요? 아니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술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낯가리세요? 지금은 안 가리는데. 네. 네, 어릴 때는 엄청 가렸으니까 네. 그때는 당시에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럼 우리 단점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술 마셨을 때 단점. 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 이 전제가 있어요. 과하게 술을 마셨을 때. 네, 과하게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 가면과 옷을 많이 벗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남자들이 술 먹고 성으로 실수가 아니죠. 범죄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주폭이라 그러죠. 네. 술 먹고 폭력 휘두르는 것. 맞아. 그리고 말 실수도 많이 해요. 안 해도 될 말이고 그리고 그 술자리에 한 말 실수 때문에 진짜 뭐 인생이 막 파탄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뭐 막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전제는 술을 과하게 많이 먹었을 때 단점인 것 같아요. 적당히 먹었을 때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스마일님은요? 저는 아까 전에 장점에 얘기한 거 완전 반대네요. 그냥 사회생활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도 있고 근데 교회 다니면 그나마 괜찮은데 안 다니신 분들은 정말 많이 소외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돈이 많이 든다. 우선은. 맞아요. 네. 술 마셨을 때 이제 단점은 이제 돈 많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그리고 이게 남자애들하고 먹으면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애들이 용기가 많이 생기나 봐요. 술 마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남사친들하고 이렇게 술 먹다가 싸움 휘말린 적이 한 3번인가 있는데 그 싸움이 왜 휘말렸냐면은 이 새끼를 친구가 네. 마시다가 건너편 남자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그냥 눈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그 남자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지. 그래서 뭐해 그냥
쳐다보지 마 이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 이러더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남자가 오더니 야 꼽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얘가 닥쳐봐 이러고 막 둘이 막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막 말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가 27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27살에도 그러나 봐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한 3번 막 이렇게 겪게 되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무리하고 술 마시는 게 약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이상한 남자들만의 그 자존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나 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게 사실 20살 초반에는 좀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그 제가 다녔던 네. 처음에 다녔던 대학교가 수원 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 근처에 대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다들 술 먹으러 수원역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과잠바를 체육과만 입었었어요. 그래요? 체육과 문화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어디 뭐 과잠바 입고 학교 이름 보면 쟤 어디 학교 체육과구나 이런 것들 아는데 그래서 수원역에서 술을 먹다가 다른 과잠바를 보면은 약간 네. 거기 쟤네 저 어딘데 약간 이러면서 진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괜히 그 진짜 많이 싸웠어요. 수원역에서. 싸웠어요? 네, 많이 싸우고 도망가고 그래야 돼요. 잡히면 안 되거든요. 스마일님은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 가져셨을 때 이렇게 막 싸움 휘말린 적 없어요? 우선 술자리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술을 먹어줘야지 뭘 많이 먹지. 뭐 잘 안 먹.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상하게 제 친구들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쪽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쪽으로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별로 조금 덜 친한 친구들 분명히 막 술 먹고 막 엄청 막 술자리도 많고 막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꽐라 돼 있고 이런 애들 많은데 제 친구들은 그런 애들도 한 번도 없어. 술 막 이렇게 만취한 애들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있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안 살았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그런 거죠. 옷을 같이 벗어야 안 부끄러운데 쟤는 옷을 계속 입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은 친구들이 이제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려고 그럴 때 스마일님이 손 올렸을 수도 있어. 야 이러면서 때리려고 손 올렸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스마일님 친구분들하고 이제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먹이사슬 최상위더라고요. 스마일님이요? 네. 최상위 포식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쫄아서 술을 안 마시는 걸로.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반대로 술을 안 마셨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장점 없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안 마셨을 때 장점? 가장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려면 억지로 쥐어짤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마셨을 때 장점이요. 술을 안 마시면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네. 공감. 그래서 굉장히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음. 네,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연애할 때 둘 다 술을 좋아하면 남녀가 네. 별로 안 싸우거든요. 그렇죠. 꼭 대부분 남자들만 술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든 친구들이랑 술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여자친구는 어떻게든 남자친구랑 둘이서 막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 어떻게 보면 연인과의 평화를 아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공감. 네, 좋죠. 네, 공감. 근데 잠깐만요. 술 안 마시는 남자 좀 그렇지 않나요? 깐깐하죠 좀. 왜냐면은 답답하고. 네, 왜냐면은 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이거만 여쭤볼게요. 이거 되게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스마일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연애하실 때요. 네네. 이렇게 둘이 술을 먹어 여자친구하고. 근데 먹다가 여자친구가 너무 예쁜 거야. 집에 가지 마. 이거 안 해보셨어요? 술 안 드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술 안 마셔봤어요? 한 번도? 네, 둘이서 마셔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너 오늘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언제 해요? 그러면은?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진짜요? 네. 아니 잠깐만요. 잘 가. 나만 쓰레기야? 저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네? 나 집에 가기 싫어해서 무슨 소리야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이랬다니까요. 아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늦었는데 빨리 가야죠. 뭐 어딜 가냐고 이러면서. 아니 한 번도 없다고요? 없어요. 스마일님도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 뭐 집에 그러니까 저 지금 와이프가 어쨌든 성인 돼서 첫 여자친구인데 네. 통금 시간이 10시인가 그랬어요. 아내분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항상. 아니 그러면은 뻥치고서 엄마 나 미선이네 집에서 자고 갈게 이렇게 여자친구가 말하고 같이 밤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있었대. 근데 그거는 항상 이제 커플로 놀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노잼.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와이프는 여행 간 건데 이제 남자 둘이 낀 거죠. 약간. 스마일님 우리 오늘부터 이별하기로 해요. 마르타님은 술 안 마셨을 때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이요? 네. 우선은 돈이 굳고 네. 시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흑역사가 좀 덜 생기죠. 오, 네. 그렇죠. 네, 술 마시고 흑역사 생기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오. 네, 뭐 제 얘기를 또 해야 되나요? 네네, 좀 제가 해주세요. 술 먹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네. 제 20대에는 키릴힐을 신고 다녔어요. 그때 또 키릴이 유행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막 9cm, 11cm. 여러분 제가 키가 159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키릴을 이제 막 9cm, 11cm 신잖아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신고 다녔는데 술을 마시고 이렇게 걷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촌 길바닥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적이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네. 그래서 집 가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죠. 집 앞에서 신어야죠. 아니 그게 너무 그러니까 취하고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간 거예요. 그냥 내가 맨발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구두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그런 흑역사 생성이 좀 덜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단점 술 안 마셨을 때 전 이건 이제 제 단점보다는 제 이제 남편 보고 생각이 나는 건데 저희 남편이 술을 안 마시는데 몸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눈알까지 시뻘개지는 거 있죠. 얼굴하고 막 온몸 다 시뻘개지면서 막 나 술 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나 졸려. 근데 어떻게 연애할 땐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는 의지로. 그런가 봐요. 술 마시고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 난 그래서 걔가 술 되게 잘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한 잔만 마셔도 그러네. 여튼 그 남편 보니까 사회생활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사장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회식하면 꼭 술집을 가는데 그 대부분 술집 많이 가잖아요. 대부분 가죠. 그쵸. 근데 사장이 얘한테 계속 술 좀 마셔봐 이렇게 하면 얘는 이게 안 받으니까 안 마셔요 못 마셔요 이렇게 하니까 사장이 어느 순간부터 얘를 빼놓고 이제 회식을 이제 2차를 간다던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모르게 자꾸 소외가 되고 그다음에 친구들 모임할 때도 뭐 스마일님 같은 경우는 스마일님 친구분들은 이제 알아서 뭐 조절해주시고 많이 안 마신다고 했는데 남편 친구들은 다 술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남편을 낮에 만날 때는 이제 가끔 부르는데 밤에 만날 땐 안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친구들하고의 모임도 끊기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남자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타님과 비슷한 느낌인데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가 제일 한 가지의 단점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육하기로 뭐 특히나 많이 예를 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네.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별들을 모아놓고 한 잔씩 따랐대요. 오,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근데 네.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군부 독재 시대였고 네. 상사의 그거를 거절하는 거는 뭐 어쩌면 자기 그냥 직급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치, 뭐가지 상황이었다라고 잘리는 거지. 하면서 엄청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거를 듣고 나서 뭔가 상사가 나한테 그걸 줬을 때 내가 그 박정희 대통령 앞에 그 별난 사람처럼 네.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네. 사실 본인은 만족스럽죠. 나 오늘 네. 멋있었어. 이러지만 네. 하는 뭐도 없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은 왜 가뿐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혜롭게 그리고 센스 있게. 보통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상사분들하고 우리 같이 잘 소통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문 닫을 거야 하고 나는 깨끗하고 너넨 더러워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술에서 딱 막는 순간 복음의 전하는 통로가 전 딱 닫힌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회사에서 내가 하면은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대부분의 지금의 뭐 40, 50대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등도 뭐 직장 하시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퍼센테이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 안 드시는 분들하고 뭐 소소하게 재밌게 이렇게 놀고 뭐 아침에 신우회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좀 그치.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전해를 들었는데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 회사 안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영향력을 잘 주는 친구래요. 네. 그 굉장하게 이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기고 뭐 전해 들은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술을 어쨌든 교회 딱 봐도 교회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저기 뭐 스마일은 교회 다니니까 섞지 말고 맥주만 먹어. 섞지 말고 폭탄주 말고 엄청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배려네. 근데 그 친구도 그 한 잔 정도는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니까 그게 한 잔이 타협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타협하지 말라.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라. 이건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돈 조금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뭐 삥땅 치고 뭐 횡령하고 이게 사실 타협인 거지. 그 술 한 잔을 거기서 사람들하고 한 잔 해주고 나면은 그래도 진짜 단순하거든요. 진짜 한 잔을 짠해주냐 아예 안 해주냐 그거는 나의 자존심 싸움이죠. 근데 물론 제가 계속 전제를 하지만 본인의 신앙관에 있어서 술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술이라는 게 그냥 죄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신앙에 있어서 술이 정말 여기가 무너지면 내가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왜 살아요? 그렇게 자제력 없으면 왜 살아요? 아니 본인의 기준인 거죠.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할 때는 술 안 마시고 막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나눔하다가 본인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척도가 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는 그 경계선인 거죠. 뭐 그런 것처럼 다양하지만 네. 저는 좀 더 어쨌든 우리가 방향성을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기 위함에 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일님은 안 마셨을 때 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친구분들하고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쵸? 사회생활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도 있는 게 단점. 겪어보셨어요? 그리고요 술을 안 먹으면 네. 뭔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술 안 먹으니까 야 네가 갔다 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짠해야 되는 시간에 너가 뭐 심부름 한 번 더 하고 양파 좀 갖고 와. 양파 갖고 오고. 그러니까 뭐 좀 더 달라고 해. 그러니까 싫어. 요즘에는 벨이 있으니까. 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벨이 없는 데도 많았으니까 뭐 먹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대리운전 기사가 되죠. 그러면 단점은. 그건 안 좋다. 맞네. 마지막에 취한 사람들 챙겨야 되네. 그러면은. 그렇죠. 나만 멀쩡한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 스마일님 만약에 회식을 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한 잔씩 돌린데 그러면 한 잔도 안 받는 분이세요? 아니면 한 잔은 받는 분이세요? 한 잔은 안 받는 사람. 한 잔도 안 받으세요? 왜요? 왜 내가 이거 마시는 순간 너네 싸대기를 때리고 유리창으로 근데 이게 집어던지고? 과거의 전가요, 현재의 전가요? 그걸 얘기해 줘요. 현재 스마일님이죠. 과거하고 두 개 다 말해주세요. 과거? 네, 과거 현재 다 말해주세요. 아니, 과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나는 이제 죄를 아까 전에 세상과 타협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안 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뒷바라지나 뭐 이런 거 뭐, 대신하고 그걸 대신해서 나는 뭔가 그리고 저는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갑자기 단점이 장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저는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점수가 많이 깎이지만 다른 걸 통해서 점수를 더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하고 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대한 욕 안 먹게 최선을 다했었죠. 그러니까 대신에 반대로 보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 마시고 조금 노력하면 되는데 그걸보다 이제 뭐 3-4배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면 또 단점이죠. 그럼 지금은 왜 안 드세요? 지금은 우선은 제가 먹어봤는데 우선 맛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슬톡톡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사람 다 맛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쵸. 맛있을 네.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하는데 맞아. 저는 항상 쓰니까 그냥 우선은 안 먹거든요. 근데 이슬톡톡 이런 건 되게 단데? 아, 저 다 도전해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드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물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 써요. 아 그래 맥주는 괜찮아. 아니야. 아 다- 맥주도 싸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냥 그나마 옛날에 요구르트 소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네. 거의 요구르트 마시죠 사실. 아. 요구르트에다 한 몇 방울 떨어뜨리고 먹는 정도는 아. 먹을만 했는데 그러니까 입맛에 우선 안 맞으시는 네네네.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은- 현재 스마일은 안 네. 맞으시는 걸로 입맛에. 맞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게 맞다고 봐야지. 저 같은 경우는 좀 학교에 있으면서 이 술 관련해 가지고 이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이 좀 보면은 네. 일단 좋았던 점은 제가 어떤 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특수교사들이 여자 비율이 되게 높아요. 여자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거기 선생님이 애들 체육을 가르쳐 주길 바랬어요. 제가 체육 전공이기도 하고 남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뭐 시간표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막 갔으니까 짜여져 있는데도 그냥 투입이 되는 건데 이 2시간에는 어디도 못 빌린 거예요. 체육관도 못 빌리고 운동장 한 구퉁이도 못 빌린 거예요. 네.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근데 체육을 해야 된다. 네. 애들 체육 수업 때문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하이쿠스인데 줄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체육 애들 수업하는 걸 봤을 때 저 구덩이에 뭐 농구 골대는 이때는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된다 그랬대요. 저기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다.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회식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체육 부장 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친근 거의 그분이 저보다 30살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30살이면 저 아빠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앞에 앉아서 막 제가 네. 막 열심히 고기 굽고 막 이렇게 네. 하다가 이 미검 선생은 몇 학번이야? 그래서 네. 선생님 저는 08학번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 이러셔서 네.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그러니까 난 7, 8학번이야. 이러신 분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저희 같은 팔이네요. 막 이러고 네. 이렇게 하고 아무튼 제가 그날 뭐 2차까지 가서도 막 뭐 부장님 이러면서 했어요. 응. 그래서 그러는 중에 제가 부장님 근데 그 무슨 요일 몇 교시에 저희 애들 체육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 그 도구도 갖다 쓰고 해. 해서 허락을 받았네. 제가 다음날 선생님 제가 운동장을 따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따냈냐고 해서 잘 됐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또 인사 가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 후소 이렇게 해서 이게 어쩌면 술자리에서의 이 좋았던 부분이 있고 안 좋았던 부분은 제가 있던 일반 학교에 특수 교사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 네. 많아야 보통 원래 3명 이런데 거긴 학교 특성상 6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먼저 있던 3명과 그 해에 들어간 3명이 있었는데 먼저 있던 3명이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간 3명은 술을 먹는 사람들이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는 뭐 교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회식도 항상 깔끔하게 그냥 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끝내요.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분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 욕하는 거. 막 욕을 해요. 안주 삼았네. 다른 선생님들의.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제가 네. 그 옆에 있었는데 어떤 네. 선생님이 욕을 막 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 반가워 막 하더니 어. 다른 사람 욕을 같이 또 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러면서 제가 네. 내가 없으면 내 욕도 맞아. 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맞아. 하고 네. 저랑 같이 들어간 3명 중에서 네. 저는 개신교고 한 분은 카톨릭이고 한 명은 무교였어요. 음. 근데 무교이신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저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저한테 나중에 야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난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자애들 속성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네. 맨날 난 그래서 제발 교회 다닌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생각을 하네. 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게 다고 그러면은 뭐 사람도 욕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술 안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어요. 저 지금 표정 썩었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그런 기집애들 때문에 질려가지고 떨어져 나왔거든요. 슬프네요. 여튼 슬픈 사연이었고요. 네. 사실 그게 할 말 하안이네요. 네. 싸대기를 쳐버려야 돼. 앞서 얘기를 좀 했지만 어찌 보면 오늘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한국 교계가 술을 마시지 않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르타님부터. 저는요 이것만치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스마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자 가장 좋은 잣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걸 들먹이는 거 아닌가? 왜 안에서 사람 패고 다니고 막 집에서 막 마누라 패고 막 여자친구 패고 막 그쵸. 이런 건 솔직히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술 마시는 건 티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냄새 나요. 그리고 네. 먹고 안 먹고가 네.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나죠. 그럼요. 이거 다른 얘기 그거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술을 왕창 마시고 자고 이제 일났는데 엄마가 뭔 냄새야 뭐 이러면서 막 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러고서 물 마시고 들어왔는데 진짜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자잖아요. 방에서 썩은 내 나요. 스마일님 크게 우셔도 돼요. 양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에서 진짜 그런 냄새 나요. 여태 맞아요. 그 술 숙성된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저씨 냄새. 네, 아저씨 냄새. 네. 전 그래서 이게 술 마시면 티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술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티가 나니까 이거 안 하면은 진짜 얘는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 담배는요? 담배? 담배는 숨길 수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피잖아요. 오히려 담배가 못 숨기죠. 담배 못 숨기나요? 담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있다가 제가 네. 밖에 나가서 젓가락을 피고 와도 냄새가 네. 나죠. 머리에서 나고 옷에서 나고. 저는 그 현 남편이라고 웃긴다. 전 남편도 계셨나 봐요. 남편이 흡연인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5년 만났는데 담배 피운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려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얘가 담배 냄새가 나는구나 알았고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렇구나. 예, 깔끔하게 피는 사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저는 되려 담배보다는 술 냄새가 더 티가 많이 나지 않나 싶네요. 여튼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할 만한 게 없는 레파토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할 만한 게? 그렇죠. 우려 먹는 네. 게. 네, 우려먹는 게 아주 쉽고 간편하게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얼마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스마일님은요? 저는 교회 내에서 술을 마시게 허락하면 이제 미고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목사님한테 따지는 분들 전화해서 이번 주 설교가 이거 뭔가 이게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 그러면서 자기 그러니까 취중 진단처럼 술 취하고 술 취해서 그럴 수 있겠다. 술 취하고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네.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와, 나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야. 맞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맞네. 회식하다가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는 네. 한국 개신교 초기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농사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네. 술 담배 쪄들어 있고 그리고 유교 사상이 커가지고 술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들에게 막대하고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었어요. 금지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한인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술을 안 마신대요. 미국에 그래요? 있는 한인교회. 그럼 한국인이 약간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워온 그 이상한 정신을 네. 거기에 전통을 가져가는 거죠. 민족성이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 그 이야기와 일제시대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아시죠?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술, 담배에 쪄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아니라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돈으로 나라를 살리는데 모금을 하자.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의 술 안 먹는 전통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왜 술, 담배를 안 하는지의 정신은 사라지고 네. 술, 담배 안 하는 전통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목사들이. 그게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시작된 건지. 왜냐면 그건 어쨌든 복음과 뭐 믿음과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치. 그 시대 정신이었던 거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던 가정을 많이 봤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치사한 게 술 자체가 심각한 죄라고 마시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 파는 사람도 죄를 인도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분들은 헌금 많이 내겠죠. 그럼 이런 설교도 같이 해야죠.
우리 청년들 편의점에서 술 팔아야 하니까 알바하지 마세요. 편의점은 아주 죄악된 곳입니다. 맞아. 집사님 순댓국집 이번에 하시죠? 절대 술 팔지 마시고 음료 사이다 콜라만 파셔야 됩니다. 장로님 이번에 주류회사 뭐 이사 되셨다고요? 거의 악마의 회사니까 회사 그만두십시오. 이 설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러니 왜 안 해요? 말하는 것처럼 진짜 뭐 그 돈으로 헌금을 대야 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생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좀 심하게 말해서 목사님 그만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타협을 볼 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일님? 네, 아무튼 저는 현재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네. 교회에서 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절대적인 말씀이 아닌 것들은 그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가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그 전통만 계속 이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어떨 때는 이제 주일 성수 지키는 거를 또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 허락을 하고 어쩔 때는 또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가 공인 시험 허락해 줍니다. 네. 근데 뭐라고 해야지? 그냥 간단한 시험 이런 거 그냥 뭐 자기가 뭐라고 해야지? 그냥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뭐 자격증 따기 위한 시험이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 시험?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친구 결혼식도 못 가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교회요. 못 가게예요? 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이기신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 뭐 돌잔치 절대 무조건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다 하셔서 못 가게 하셨는데 한두 명씩 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다 가는구나 생각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지인까지는 괜찮.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뭐 우리 가족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 먼 친척이나까지는 갈 필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올림픽 뭐지? 축구 좋아하시거든요, 목사님. 축구 대표팀 일요일 날 경기 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 주일 성수 안 시켰는데? 걔는 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처럼 쟤네들은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공차는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축구 못하게 하면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맨날 축구만 하고 대한민국 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없는 거죠. 이제. 약간 뭐 어찌됐든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주관성을 많이 띠거든요.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술 싫어하시는 이유가 어렸을 때 살아오는 환경을 보면은 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 문제지. 개인의 싫어하는 감정을 그치. 자꾸 성경에 이게 뭐 대입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려. 물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말하면은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성경에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으로 제비뽑기를 해볼까? 뭐 이런 얘기하면은 왜 그 얘기 왜 하냐고 맨날 이런 얘기도 많이 타박을 듣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치사하다 생각합니다. 치사하네요. 이건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술 마시는 목사님 보고 시험 드는 성도가 꽤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전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진짜 안 갔는데요. 두 분은 술 마시는 목사, 안 마시는 목사 어느 분이 더 신뢰가요? 스마일님부터 말씀해볼까요? 네, 당연히 안 마시는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신뢰가 간다기보다는 안 마시는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시험을 들게 했다면 그거는 목사님의 뭐 자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다 술 괜찮다고 하시면 뭐 술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진짜 뭐 초신자나 아니면 뭐 한두 명이라도 목사님이 술 마신 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고 하시면 네, 그거는 네, 약간 그래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명이 아니라도 네. 실족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한 명이라도 실족했으면 그건 너가 잘못하고 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신도가 1000명이야. 1000명 중에 어떻게 한 명도 안 실족시켜? 그 목사님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 중에 분명히 한 명이라도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한 명이 실족한다고 돼가지고 목사님 잘못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번 주에 저 지난주에 네.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실족했잖아요. 뭐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나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정지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이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 안 함으로써 한 명이라도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가 깨달았으면 당연히 하지 않아서 그 사람 실족지 않게 하는 게 맞는데 네.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신 거겠죠 목사님이. 근데 음. 술로 인해서 누가 실족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술을 마시는 거에 있어서 어떤 영혼을 내가 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 네.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그냥 술 마신다고 다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 스마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한 명이라도 실족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술 마시는 거로 실족할 애들이면 위로해 줄 사람 많잖아 교회에. 근데 내가 술 같이 마셔줄 걔네들은 아무도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같이 술을 마셔야 걔네들은 교회에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교만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교회 많은 이 성도들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본인이 너무 즐겨서 뭐 아니면은 근데 했으면은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근데 본인이 감안해야 되는 거지.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님은 아직 목회자가 아니시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제사장까지는 아니잖아. 다 제사장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나 우리나 일반 성도나 쩌리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레벨 아니에요? 어찌됐든 네. 목사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 기대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거는 또 목사님들이 네.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네. 약간 뭔가 성직자로서.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그 뭔가 분위기를 잡고 뭔가 할 때 주님 주의 종이 이 성전에 네. 왔습니다. 이 멘트를 꼭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성전이고 네.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네. 난 양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우 진짜 저는 술 마시는 목사님이 더 신뢰가요. 왜냐하면은 안 마시는 거는 쉬워요. 네. 근데 자제해서 마시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이 목사님이 마시고 다음날 술 마신 티 안 내고 약속 딱딱 맞춰 성도들하고 약속 지키고 하는 목사님이라면 저는 이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술 먹었는데 새벽기도 5시에 멀쩡하게 오고. 그런 목사님 자기 관리 얼마나 철저해요. 얼마나 신뢰가. 숙취해소제 먹은 거 아닌가요? 근데 봐봐요. 진짜 전 소수라고 보거든요. 그 교회 내에서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말고 본인 자체가 진짜 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일 거라고 보거든요. 없죠. 나머지는 다 세상 것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삶이 되게 팍팍하잖아요. 2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면서요. 지금 올해가.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빨리 잊을 수 있는 술이나 담배하고 이제 가까이 할 환경이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해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 잔 따라주면서 힘들지 나도 알아 하면서 이제 위로해주는 목사님하고 술 한 잔 입에 안 대고 술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그런 이제 말로만 뻔질나하게 위로해주는 목사님하고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거는 어느 목사님인지 이제 생각도 들고 전 그래서 술 마시는 목사님 스마일님 빠이. 저는 또 덧붙이자면 계속 말꼬를 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너도 술 먹어도 괜찮아 나도 마시니까 그냥 근데 나는 술을 안 마시지만 마셔도 괜찮아 이런 목사님은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괜찮죠. 정죄하지 않는 목사님이면 괜찮죠. 근데 대부분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사람들이 교양교만이라고 교양교만이라는 게 있대요. 나 안 하고 얘가 해. 그러니까 뭔가 교회 내에서 술이라는 게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얘는 해. 그러면은 0.1g이라도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조금 더 홀리하니까 라고 분명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전 그래서 술 마시는 목사님. 그렇습니다. 미국님은요? 저는 둘 다 신뢰 안 갑니다. 농담입니다. 보기에 없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 거짓말 안 하는 목사가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없는데 마시는 분이 거짓말로 안 마신다고 하거나 본인은 몸에도 안 받고 거의 안 마셔봤는데 옛날에 많이 마셨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분들만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남편처럼 한 잔만 마셔도 안 받거나 스마일님처럼 맛이 없어서 안 마시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안 마시는 양 그러는 거네? 재수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 돼. 나 몸이 안 받아서 안 먹는다. 솔직히 말하면 되죠. 아유 참 진짜 목사님에 대해서 도덕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많아요. 목사님 진짜 피곤하겠다. 이래서 간암이 많이 걸리시나 봐요. 그쵸? 간암은 약간 새벽기도 때문에라고 좀 들었어요. 전 새벽기도와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 네.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계시면은 밀크시슬 이제 네. 한 통씩 사다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밀크시슬 너무 자주 먹어도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부담 갑니다. 이따 여쭤봐야겠네요. 미국님한테. 네이버에 기독교 술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기독교인인데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게 2002년인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네이버 지식인이 2001년인가 2002년 네. 정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많은 거예요. 원래 그런가 하던 봐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고민이란 거죠. 걔네 다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답변이 진짜 다양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에베소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 두 구절을 갖고 이제 해석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대지도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개개인 본인으로서 이제 술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술 마셔야 한다, 안 마셔야 한다. 뭐 택하실래요? 스마일님,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지금 술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당연하죠. 안 마셔야죠. 네. 오늘 아주 이게 캐릭터가 확실하셔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라면 안 마셔야 한다를 택할 거고요. 네. 근데 우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근데 뭐 예전에 저였으면 완전히 진짜 절대 마시면 안 된다 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뭐 우리 뭐 만약에 청년부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교회 외적으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교회에 뭔가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술 먹으면서 하는 거는 네, 조금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럼 좀 끝나고 뒤풀이로 치맥하자 이거는.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기로 준비를 했는데 뭐 반주하면서 뭐 하자 이거는 그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저는 덧붙여서 끝나고 취맥하는 것도 별로 반대. 왜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요? 교회 내의 신앙 공동체.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공동체인데 특히나 그 공동체를 끌어가는 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술이 뭔가 들어가면은 이게 파벌도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그 안에서의 뭐 본인들만의 약간 비밀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또 술 안 마시는 사람들 약간 정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는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철칙이 있어요.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 애들하고는 술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애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와. 죽을 것 같으면 마셔야지. 이 정도면은 네. 정말 고민 상담 막 하고 하는데 그냥 지금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는 즐기면서 술을 안 마셔요. 저는 반대요. 완전 두 분하고 반대. 왜냐면 제가 그 대학부 활동을 했댔잖아요. 그때 이제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여자 친구가 물론 그 공동체 내 안에서 이제 대학부 사람들은 다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였어요. 네. 안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에 왔는데 술 냄새가 나. 그래서 너 술 마시지? 이러니까 걔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냄새 나. 그러니까 걔가 마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랬어요. 거기서 나도 사실 마셔. 이제 이러고서는 그러고 이제 걔하고 따로 술잔을 가져가지고 몇 번 마셨는데 그러고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되려 마셔야 된다. 왜냐면은 제가 교회 가면은 괜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술자리를 가졌던 것 자체가 뭔가 부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타하고 교회 안의 마르타하고 밖에서의 마르타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마시는 마르타로서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려고요. 네. 제 답변은 마셔도 된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안 마셔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것이 구분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술 안 마시는 게 네. 내 구분된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거는 네. 너무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술 마시는 비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사람이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죄 없는 아우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술 마실지 안 마실지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동체 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데 얘랑은 마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르타님이 저희 교회에 갑자기 등록을 해서 같이 공동체원이 됐어요. 같이 뭔가를 헌신을 해. 근데 내 철칙이 있으니까 이제 마르타님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어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약간 부자연스러워. 네, 네. 공동체에서 더 멀어지고 맞아. 공동체 빌드업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철칙은 철칙이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각자 지킬 술에 대한 스탠스,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저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막 미국님 술 먹어요? 이렇게 안 하는 이상 말 안 한다고요? 네, 그리고 뭐 앱에서 뭐 말씀을 나누더라도 네. 제가 뭐 1대1도 아니고 그냥 여러 명 있는 데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한국교회 전통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제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해요. 심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전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 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런 술에 대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 교회 내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말하지 않겠다입니다. 전 술 마시는 거 술밍아웃 하고 대신 제 공동체 이제 나간다고 치면은 네. 지각 안 할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술 냄새 풀풀 풍겨도 그냥 깔끔한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 딱 정시에 오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은 그 활동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가시면 됩니다. 저 벌써 시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좀 아까 뭐 술명하고 똑같네요. 네, 술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그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먹으면서 안 먹는다는 분들 맞아요. 많고, 네. 그다음에 먹었을 때 뭔가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뭘 떨어졌나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그건 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주도생활 프로그램이나 그런 토론이 많아져서 술은 죄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뭐 교회 내에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마일님이 하시는 대답이 스마일님 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열린 결말이랄까 이렇게 끝내면 약간 모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기독교인의 주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술의 길. 네.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먼저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술 마시기 전, 중, 후 이렇게 3파트로 얘기할 건데요. 먼저 술 마시기 전입니다. 자, 첫 번째 화날 때 마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술은 사회적 가면을 벗게 되는데 화났을 때 마시면 화를 어떤 방법으로도 분출이 되는데 그게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나는데 술 마시고 싶다. 그럼 핸드폰 끄고 집에서 혼자 마시길 권면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취 예방 제품을 먹습니다. 왜 빵 터지셨죠?
뒷광고 아니죠? 이걸 먹는 이유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나 단순히 다음날 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몸의 부담을 덜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럴 바엔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렇게까지 먹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스마일님 눈빛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현대인들이 먹는 건강보조제 뭐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밀크시슬도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보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취 예방 제품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뭐 이게 상쾌한 여명 이런 거 잘 아실 테니까 네. 약사가 추천하는 꿀 조합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적으세요. 네. RU21 그리고 헤포스 그리고 가레오 이 세 조합으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미 임상 실험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음주를 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약국에서 달라고 하면은 그분이 약사 이러실 거예요. 오늘 술 거하게 드시려나 봐요. 이렇게 그 정도로 건강에 이게 RU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인데 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헤포스 가레오가 뭐 하나는 간장약, 하나는 소화불량 막는 약이라서 아주 건강한 음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술 마시는 중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마시자입니다. 술도 음식이에요. 모두 아시다시피 어떤 음식이든 급하게 먹으면 몸에 무리도 가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해서 많이 못 먹어요. 맞아.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적으로 예의를 차리자. 술을 마시게 되면 긴장도 풀리고 편해지게 돼서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너무 편하게 해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평소에 상대방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상대방도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해질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예의를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브레이크도 되고 서로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하지 말자. 우리 성경에 나왔죠? 어렵네요. 취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취하지 말자는 만취가 오히려 가까워요. 근데 취함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취했는지 자가 점검 요소를 좀 몇 개를 알려드리면 내가 술 마시는데 졸려. 술 취한 겁니다. 나다. 네.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것 같아. 네. 그럼 취한 거예요. 그리고 먹었던 것이 역류하려고 한다. 취한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이 자꾸 집에 가라 그래요. 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들이 다 취한 거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됩니다. 꼭 취하시기 전에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성이 술 따라주는 곳은 가지 말자. 이것은 남자,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들은 내가 돈을 주고 이성의 웃음이나 몸을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배욕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아가게 돼요. 뭐 이렇게 그러세요. 아니야, 여긴 그냥 따라주기만 하는 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이걸 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요. 차라리 집에 가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술 마신 후입니다. 첫 번째, 전화나 문자나 카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알죠. 사회적 동물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예,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문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안 하시면은 깜짝 놀라서 전화 오십니다. 얘가 극단적 선택을 하나. 하지만 이 정도까지 허용해드립니다. 두 번째, SNS에 그날 사진 올리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술 마시고 감성글 쓴다고. 네. 교회의 전통적인 흐름인 네. 술을 금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금 배려해 줍시다 우리. 근데 그날 자리가 너무 즐거웠고 네.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추억을 남기고 싶으면 빨간 얼굴 필터로 좀 허옇게 하시고요. 술병과 잔에 귀여운 스티커를 좀 붙여주세요. 물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걸로 합의로 봅시다. 스티커 붙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날 그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돌아보고 실수했던 게 있으면 다음번에 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야 이런 게 아니라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나눴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끝!